처음에 이제 루인의 공식이라고 이렇게 B는 P랑 E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격을 P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을 E라 그러고, 또 개인 행동을 B라고 하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나 개인의 행동이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와 서울에 있던 게, 대전에서는 주변 환경이 놀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노느냐 바빴을 때 개인이 노는데 바빴고 되게 이기적이었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요소들이 저의 개인 행동과 성격을 바꿨었던 것처럼, 웹에서도 어떻게 웹의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인터페이스를 기획하면 정말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웹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과정이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웹이 단방향 소통으로 그냥 정보만 이렇게 전달해주는 시기였는데, 그게 90년대부터 95년도까지 거의 그런 식으로 단방향 소통이 원래 그 시기에는 많았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웹이 변하면서 95년에서 2000년대에서는 이제 서로 웹과 사용자가 이제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뭐 정보를 사용자가 올릴 수도 있고, 정보에 대해서 댓글이나 여러 가지 달아서 코멘트를 달아서 그리고 정보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서로 쌍방향 소통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소셜 웹 서비스처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이제 서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요즘 예전부터 영화 공유 많이 하고 음악 공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게 이제 서로 다양한 방식, 쌍방향을 넘어서 이제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하게 되는 걸 소셜 웹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셜 웹 서비스 단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단계에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그 단계니까, 우리가 이 틈에서 뭘 잘 찾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에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세계 인구가 65억인데 이제 그 인구 중에 12억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웹을 사용했을 때 어떤 사이트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조사한 리서치 결과인데, 딱 보면 제일 소셜 쪽,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제일 많이 맺고 하는 마이스페이스,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일상 주고받고 하는 이런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셜 웹사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사이트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웹을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관계도 많이 쌓는 이런 소셜 쪽의 사이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셜 웹 기획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기획에서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한 AOF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기능 만능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면 알겠듯이 욕조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건 괜찮은데, 욕조 자체가 책으로 만들어지면 아무리 안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어도 나올 때나 이렇게 물이 튀어서 책이 나중에 못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짬짬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책도 잘 꽂아놓고 한 건데, 근데 너무 기능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다가 실패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제일 컸던 게 사용자 편의를 보다 사용자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보여주는 거에 앞서 생각해가지고 너무 화려한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거에만 집중하고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수를 한번 저질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다시 보고 이쪽 내용을 보면서 참, 아, 그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서 실패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이트를 기획하고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만 앞서 나가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이 기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의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팀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해보라 그래요. 그래야 시간을 잘 나누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진짜 시간이 정말 한번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얼렁뚱땅 계획해서 보내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 채 일이 끝나더라고요. 끝나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덧붙이거나 개선해야 될 게 없는지, 우리가 이 사이트를 딱 구축했는데 어떤 기능들은 되게 좋고 어떤 기능들은 빼도 되는데, 그리고 이건 빼도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기능들이 전체적인 전략과 맞아 들어가는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어떤 강의를 보고 그거에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느끼고 막 이런 걸 그냥 강의를 보고 느낀 점을 쓰고 막 서로 이렇게 그 강의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리고 회의를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막 기능이 막 이렇게 뭐 페이지가 돌아가는 걸 멋있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거에 집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체적인 전략과 그런 목적과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정치, 그리고 또 이해 집단의 논쟁이 아니라 기획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막 어떤 사람은 이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넣어야 된다 그러고, 서로 정보가 없이, 그리고 뭐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일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럴 때는 서로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같이 몇 번 작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될 것 같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좀 사전에 많이 조사를 해봐서 얘기를 할 때 서로 감정 안 상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